먼저 이제 예비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예비에 아직은 최종 합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종이라는 말을 제가 써드릴 수가 없겠네요. 오늘부터 이제 그 실무하고 관련된 세법을 공부를 하셔야 될 건데, 이제 실무하실 때는 이게 필요해요. 핸드폰을 이제부터, 우리는 시험 볼 때는 핸드폰을 사용을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핸드폰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오늘은 그 핸드폰이라든지 그 집에서 노트북으로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도 이제 사용이 가능해요. 이제부터는 전자기기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고, 그 합격하신 분의 이게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합격을 못 하시면 핸드폰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합격을 하셨으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저희 이제 그 여기 학원에서 준비한 게 세법하고, 그 다음에 창업, 주택 실무 과정, 그 다음에 토지 중개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세 분이서 월, 화, 수,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월화수네요. 좀 시간이 좀 띄엄띄엄 있는 줄 알았더니 연속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 문구를 원장님이 아마 한 20일 동안 고민해가지고 쓴 문구예요. 여기가 일만 하는 공인중개사, 일 잘하는 공인중개사. 그 말은 곧 일만 한다는 이야기는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는 공인중개사고, 일 잘하는 공인중개사는 일단 일하는가 동시에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는 돈 들어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배우는 연습을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가지고 그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 돼요. 터득을 하시려면,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이 이제 세법이에요. 이제 세법에서 오늘 이제 할 일이 뭐냐면, 오늘은 그 유인물로 나갔던 걸 한번 먼저 한번 봐보세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료 중에 실무세법,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이 중에서 진짜로 이제 세법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중개사 일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 중에서 세법, 실무세법이 꼭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다뤄놨어요. 진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만으로는 중개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있어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수 없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공부를,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떤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반 고객들에게 상담을 하고 내가 설명을 해야 돼. 이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는 사람 입장이에요. 주는 사람 입장이면은 내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학문 이론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입에다 넣어주고 뱉을 나가면 입 다물게 만들고 막 그랬어요. 그걸 일반 고객에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고객에게는 너무나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면 딱 와서 뭔가 상담을 하는데 잠깐만 내 말 들으세요? 내 말 들어?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버려요. 그분을 인정을 하면서 그분 기분에 상하지 않도록 계속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알아들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지문만 알고 있다가요 상담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법 지문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상대방한테 말하면 그 사람이 뭔 말인지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객에게 쉽게, 가장 쉽게 설명하고 빠르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로 실무 사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례 케이스를 알으셔야 돼요.
어떤 이런 사례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세법을 이렇게 한다는 걸 미리서 접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대답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이분에게 뭐를 말해야지? 그런데 딱 한 3초만 멈칫하는 순간 고객분은 나가버려요.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나가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백화점에 옷을 쇼핑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옷을 샀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옷을 사러 갔는데 내가 옷을 하나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있는데 우리 옆에 와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상담해 주는 사람 있고 서비스 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고 계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보고 계세요 그럼 보다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고객 입장에 내가 옆에서 자꾸 뭔가를 그래서 가보고 이 옷도 제공하고 안 되면 또 이걸 해보고 또 이것도 해보고 거기에 맞는 거 상황에 맞게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마음에 든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계속 그쪽만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론만 안다고 해서 무조건 상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실무세법이 필요한 이유는 사례 케이스를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를 접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교재 안에 있는 것도 한정돼 있어요.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공인중개사 업을 할 때 진짜로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케이스들만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추가로 더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사례 케이스를 미리 접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어디서 찾는지를 몰라요. 그걸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화면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에 가서 이런 사례를 찾고 또 이 사례를 찾아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어떻게든지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물어봐도 일단은 당황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앞에 계시니까 제가 한번 딱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손님인데 이제 중개사님이에요. 제가요 오늘 상속 때문에 와서 상담 좀 하려는데요. 자, 그럼 어떤가요? 느낌이? 상속. 그러면 딱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중개사요 상속 시험이 안 나와요. 아니 중개사 사무실 와서 무슨 상속을 물어보고 그러세요? 아, 상속이에요. 네, 그 상속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아니 공인중개사님 무슨 상속? 아우, 상속은 제가 전문가예요.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상속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를 제가 터득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만 말하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게 궁금하신데요? 그럼 상대방이 몰라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담하러 오시는 거예요. 거의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세법을 알고 있는 분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전문가예요. 내가 전문가라고 하시면 돼요. 왜? 그렇죠. 그걸 하나 지금 배우신 거예요.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 주눅 들면 안 돼요. 절대로 주눅 들어가지고는 그 고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객을 이겨야만 우리는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와요. 고객보다 못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중개사님한테 돈 주고 내가 맡기겠냐, 이거 안 맡겨요. 절대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안 되면 상황을 다 들으시면서 메모를 자꾸 메모해가지고 다 들어놓고, 제가요 상속은 이 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직답이 절대 안 됩니다. 상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안에 이거 해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브리핑해 드릴 테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자료 다 모아가지고 내일 내가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하고 와. 그 자료 갖다 주면 돼. 간단하잖아요. 일주일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상속 증여는 못해요. 네? 왜요? 그랬더니 안 배웠잖아요. 안 배우고 뭘 안 배워? 다 배웠지.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상속 증여 듣기라도 했잖아요. 그럼 끝이지. 그럼 전문가지 내가.
상속세가 국세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전문가지. 그분은 국세인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 세법은 상대방이 모른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 절대 모른다는 거. 근데 제가 갔는데 저한테 그랬다는 큰일 나겠죠. 저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마주치려고, 중개사님들하고 안 마주치려고 제가 주로 강의했던 그 지역 같은 데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외지로 한번 가면. 그런데 동영상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알아봐 버리더라고요. 동영상 회원들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 절세를 위한 방법을 실무 사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세금은 사실은 절세라는 건 없어요. 세법 절세라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법대로 하는 게 절세거든요. 법대로 하는 게 절세인데 법에서, 여기서 절세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진 걸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절세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바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례에서 찾으면 돼요. 어떤 사례에서 이런 영수증이 통하더라. 이 영수증이 통하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영수증을 제출을 못 해가지고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지만 나는 이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영수증을 내밀어 가지고 혜택을 보는 게, 그게 절세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 영수증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국민들이 몰라요. 그럼 중개사님이 옆에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끝나요.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중개사님 최고인데요? 그리고 옆에 주변에 다 소문을 다 내줘요. 저분 진짜 대단하다. 저기 사무실을 갔는데요, 세금 혜택 안 되는 것도 저 사무실에 가면 혜택 다 돼요. 그래.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례를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서 그 영수증이 통하더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실무 사례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제 하나 메모를 해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세청에 이제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어떤 자료가 있냐면 세금 전략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세금 전략 가이드. 그러면 세금 전략 가이드에서 1번하고 2번 있는데 2번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정부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법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서류를 붙이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요 하고 다 알려줘요. 이런 것들을. 근데 국민들이 이런 걸 안 봐. 우리 정부에서 이런 걸 알려주면 저걸 어떻게 정부에서 알려주냐고 그래요. 다 알려주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세금 전략 가이드는 엄청 쉬운 용어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책이 중요한, 또 책이 하나 있는데 주택가 세금이라는 책은 전문가가 봐도 어려워요. 제가 작년에 합격생들을 하고 제가 주택가 세금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 책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책을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용어 자체가 전문 교재 수준을 넘어가요. 엄청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용어, 이건 아주 쉽게 돼 있거든요. 세금 전략 가이드는. 그래서 책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가볍게 한 번만 읽어보셔도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 이북으로도 열 수 있어요. 이북으로도 열 수 있으니까 이북으로 열어가지고 한번 핸드폰으로 보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 실무 사례 이런 거예요. 옛날에 기존의 사례가 이제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사례에서 알려줘요. 그래서 사례를 잘 읽어보면 이런 케이스는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해요. 이 케이스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는 됐을 거예요 하고 밑에다가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걸 표시를 해가지고 계속 내 자료로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A라는 경우에 이 경우는 이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대신에
상황이 이렇게 변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나름대로 내 노트에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모를 해야만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케이스에 한 사람이라도 접했을 때 이거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 사례를 찾으려고 실무 사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실무 사례를 공부할 때 제가 교재 될 수 있으면 어떤 경우는 가능해요, 어떤 건 안 돼요 하고 써놓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로 더 내용을 삽입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돌려치기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찾아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실무세법 관련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부터는 핸드폰이 필요하세요. 이제부터. 지금 현재 법령이라든지 이제 판례를 검색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지금 현재 법을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치면 이제 이게 나올 거예요. 여기 주수창을 쳐도 되고 한글로 해도 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럼 이제 이걸 치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이 화면이 지금 나와요. 이쪽 화면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검색에다가 여기에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법을 여기다 쳐가지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법이 쫙 떠요. 법이. 그래서 이 법은 법제처에서 지금 현재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법 몇 조 몇 항이다 하면 일반 의뢰인들에게는 반드시 그 법 조항을 출력해가지고 그걸 인쇄해서 주셔야 돼요.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의뢰인 당신을 위해서 찾아가지고 이 법을 찾으시면 예를 들어서 제 5조 1항 이렇게 나오면 5조 앞에가 여기에 클릭을 딱 하면 이게 인쇄 이 조항만 여기만 5조만 인쇄가 걸릴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보시면 전체 조항을 인쇄할 것인지 내가 필요한 조항만 클릭해가지고 인쇄를 누르시면 그것만 인쇄로 출력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판례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판례.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또 검색창이 나와요. 그러면 검색창에다가 간략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몇 가지 글만 쭉 써봐요. 그러면 그 유사 판례가 쫙 떠요. 그걸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법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법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세청 이제 홈택스라는 게 있어요. 이 홈택스는 다 아실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는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이나 소득 금액 증명원이나 또 신고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신고, 상속증여세 신고도 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직접 해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공인중개사님들이 세금 신고를 직접 절대 해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큰일 나요. 왜냐하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절대로 중개사님이 세금 신고를 다 계산까지 다루시면 안 돼요. 상속세는 절대로 다루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지금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가 아마 최소 2년에서 3년 뒤에 전면 개정이 될 거예요. 완전 틀이 바뀌어요. 지금 이제 작업 중에 있거든요. 지금은 상속세가 사망자를 중심으로 상속세가 계산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 정부가 틀을 바꿀 때 상속을 받은 사람이 받은 부분만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받은 것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누진율이니까 상속세가 훨씬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어떤 분이 사망하려면 아니요, 인공호흡기 꽂아놓으세요. 1년만 꽂아놓으세요. 그러면 세금이 좀 많이 줄어요. 인공호흡기 꽂아도 그 비용 나오겠는데요. 세금 계산해보면 이렇게 중개사님이 한마디만 던져도 우리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법제처에서 입법 예고되는 법을 출력해서 이렇게 바뀔 예정인데요. 그러면 믿어요.
신뢰를 해요. 그럼 나중에도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와서 다시 물어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요. 그래서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데 특히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경우는 이걸 출력을 할 때는 요걸 출력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공인인증서 있어도 되고 요즘은 간편 인증을 하셔도 할 수는 있어요. 간편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을 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냥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본인이 하면 검색에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중개사 사무실 출력 가능해요. 어디서든 다 가능해요. 지금 우리 학원 사무실에서도 가능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도와주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숫자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있는 걸 출력만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서비스로 도와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홈택스의 화면에 보면 인터넷 상담하기가 코너가 있어요. 인터넷 상담하기 코너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상담 제보라는 게 이게 홈택스 화면인데 상담 제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뉴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메뉴들 중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상담 제보를 일단 클릭을 해봐요. 클릭을 하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하면 이렇게 상담, 인터넷 상담 신청하기라는 게 요게 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의뢰인이 약간 복잡한 내용으로 질의를 한다. 그럴 때는 절대 내가 대답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인터넷 상담하기를 클릭해서 전체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 이제 모르겠으면 여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딱 이틀에서 3일 걸려요. 이틀에서 3일 안에 답변이 달려. 그럼 답변이 달리는데 뭐라고 달리냐면 답을 다 해주고 나서 거기에다 또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공인중개사님이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답을 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법을 찾아보는 것인데 구체적인 건 다시 세무사하고 상담을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국세청에 질의했던 것은 지금 의뢰인께서 하신 걸 제가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이렇게 됐어요 하고 출력을 해서 그것까지 같이 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 말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자료를 거기서 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인터넷 상담하기 이쪽을 활용을 잘 하시면 돼요.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도저히 모르겠을 때는 모른다 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그분에게 받아 적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상담 신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청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의뢰인에 전화를 드리면서 이렇게 됐어요 하고 알려드리면 돼요. 그럼 직접 방문 안 하셔도 요즘은 카톡으로 그냥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다 소통이 되더란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 이거 활용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의 안 해요. 인터넷 상담하기 신청을 많이 안 하세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세무일 대신 할 때 그때는 혹시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제가 여기를 활용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 써가지고 다 질문해. 그럼 답변이 나오면 그거 보고 가서 대답해 주고 또 그 자료 출력해서 갖다 드리시고 그러면 그거 보고 이거 안 되네요. 국세청에서 안 된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요. 그 방법이 없으면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럼 의뢰인도 이건 안 되겠네 하고 포기를 해요. 그래서 요 상담 제보 인터넷 상담하기 이 코너를 잘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세법 상담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보면 상담 정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우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같은 걸 클릭해 보면 대표 질문 유형이 여기에 있어요. 많이 물어보는 거. 일반 국민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는 게 이 부분에 클릭해 보면 이 안에가 다 정보가 리스트가 다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그 내용을 하나씩 눌러서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다 점검을 해가지고 아마 이 교재에는 다 들어있을 거예요. 교재 안에.
그래서 전체 어떤 것도 어떤 내용도 전체를 다 검색해 가지고 일일이 필요한 자료들은 다 이 사례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지방세는 크게 이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크게 요거는 정보를 안 찾아보셔도 상관없는데 지방세는 이름이 위택스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지방세하고 관련된 지방세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위택스라는 데를 검색하시면 여기 화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요.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봐야 될 게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여기 지방세 납부 확인서 요즘 뭐 대출 받거나 할 때 지방세 납부 확인서 같은 거 발급받을 때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확인서 발급 받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방세 납부 결과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지방세 납부 확인서 이런 것들만 여기서 확인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뭐 지방세 바로 가기 이런 부분은 참고 안 하셔도 돼요. 이런 부분은 참고 안 하셔도. 지방세 같은 건 주로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거의 대부분 다 알아서 해드리니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지방세는. 이제 법제처에서 여기에서 할 일이요. 이제 오늘 이제 수업 들으면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제 법제처에서 세금 관련 소식을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는 거예요. 메일 신청을 하시면 매일매일 입법 예고되는 거, 법 개정되는 거 모든 게 다 내 메일로 다 들어와요. 매일매일 들어와요. 그럼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입법 예고가 된 게 이제 먼저 위에가 개정 법령이 나오고 입법 예고가 나오는데 입법 예고는 아직 법이 통과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정에 있어요 하고 알려만 주는 거고 언제까지 이의제기를 받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다시 한번 또 메일이 들어와요. 그럼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요. 최종 개정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는 바로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 거고 입법 예고는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중개사님들은 미리 접해보고 알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적어도 얼마 정도 되면은 이게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미리서 알아놓으셔야 돼요. 미리서 알아놔야 상담을 할 때 지금 멈출지 지금 빨리 거래를 할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예고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바뀔 건지 아니면 갑자기 11월 말부터 바뀔 건지 이 바뀌는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 이 법이 바뀔 것인지 입법 예고를 보면 이 법에 대한 제일 밑에 부칙에가 시행 시기가 나와요. 시행 시기.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이게 시행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행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 날짜에 따라서 세금이 왔다 갔다 해요. 시행 날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시행 날짜 전인가 시행 날짜 후인가 그 날짜를 정확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맞물려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빨리 거래하셔야 돼요. 아니요, 잠깐 멈추셔야 돼요. 잔금을 좀 늦추셔야 돼요. 이거를 중간에서 공인중개사님이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필요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하시려고 이제 중개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세금의 절세란 이야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수용을 당했을 때 올해 수용을 당하면 세율이 60%예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60%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만 되면은 세율이 30%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올해 지금 세금을 내면 예를 들어 10억을 세금을 더 내야 돼. 10억을 내야 돼. 근데 내년에 세금을 내면 내년으로 늦추면 세금이 3억밖에 안 돼. 그러면 6억이나 7억 정도 세금이 줄어들어 지금. 그런데 그걸 의뢰인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혹 9월 달에 우연히 학원에 들리셔가지고 그 전에 합격하신 분인데 제가요 이번에 수용을 당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올해 지금 그 보상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온가 해서 한 10억 정도 나오겠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럼 이거를 보상을 좀 늦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똑같겠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잠깐만요. 그리고 입법 예고된 걸 혹시 있는가 하면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입법 예고에 뭐가 있었냐 하면 법이 내년 1월 1일부로 바뀐다는 예고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아요. 저게 통과될 것 같으니까 보상금을 올 연말까지 받지 말고 1월 달로 늦추세요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가지고 받지 말고 끝까지 수령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수령을 안고 버티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월 5일 날 수령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1월 1일만 넘어버리면 돼요. 그럼 무조건 1월 올 연말은 버텨야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버티니까 진짜로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분이 아마 혜택을 본 게 5억인가 6억 가까이 혜택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혜택 보면 한번 찾아올게요 그랬어요. 그게 아마 지금 한 16년인가 17년 전이에요. 아직도 안 찾아왔어요. 아직도 안 찾아왔다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그거 하나만 수용이 아니라 다른 수용권이 또 있었어요. 수용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다른 거라고 맞물려서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법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2년인가 뒤에 뭐가 나왔냐 우리가 배우는 수용을 당했을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개시일이라는 날짜가 들어와버렸던 거예요. 잔금을 아무리 늦게 받아도 수용 개시가 떨어지면 양도 날짜로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편법을 쓰니까. 네, 그때 제가 편법을 쓰게 하고 한 1년인가 2년 뒤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 편법을 못 쓰게 하려고. 그래서 이 법들이 틈이 있다는 거예요. 세법은 지금 현재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법이 아니에요. 언제나 틈이 있어요. 그 틈새를 중개사님들이 파고들면은 분명히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절세하는 방법은 세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례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제일 먼저 할 일은요. 입법 예고가 되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행되는가를 알면 그 시행 시기를 가지고 세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메일링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고 메일링 신청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이제 법제처에 들어가 보시면 두 번째가 정보 공개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법제처로 들어가 보시면 법제처에서 정보 공개라는 데 위에 두 번째예요. 자료가 법제 업무 정보, 정보 공개 이게 나와요. 그러면 정보 공개를 클릭하시면 정보 공개예요. 여기가 딱 떠요. 여기가 뜨면 이제 여기에 정보 공개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식지 신청이라고 있어요. 소식지 신청에다가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소식지 신청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신청하시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름 쓰시고 이메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신청만 하시면 돼. 이것만 여기만 신청하시면 이 부분만 신청하시면은 이제 내일부터 법제처에서 나에게도 법 관련 개정사항의 메일이 들어와요.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신청하면 오늘 거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오늘 5시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아마 오늘 신청하시면 내일부터 자료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신청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된 법만이 아니라 모든 법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고 이제 법제처에서 법을 받을 때 이제 그 개정된 법을 받을 때 꼭 봐야 될 게 신구 대비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법제처 화면에 이제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법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 제일 위에 보면 여기에 이제 자료 중에 여기가 신구 대비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개정 전 지문하고 개정 후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개정된 신고 대비표가 이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우면 제일 앞에 개정에 대해서 왜 개정됐는가 개정 이유가 간단하게 붙어요. 그리고 개정 이유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법이 이런 이유 때문에 법이 개정됐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그 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법을 바로바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 신청을 다 해놔요. 그래서 입법 예고된 것도 저희가 볼 수 있고 법 개정된 것도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오늘부로 법이 개정됐어요 하고 아침에 말하는 것은 그날 아침에 보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서비스 들어오니까 바로 보고 이제 오늘부터 바뀔 거예요 하고 말해드린 거예요. 근데 입법 예고된 건 절대 수업 시간에 제가 말하지 않아요. 입법 예고된 것은 아직 법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수험생한테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님들이 물어보면은 이거 이렇게 바뀔 예정이에요, 언제부터 바뀔 예정이에요 하고 그건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입법 예고되는 거, 최종적으로 법이 개정되는 거 그거 점검을 해가지고 보는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부동산 시세 정보를 이제 보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시세 정보를 볼 때 사실은 오늘 제가 직방에 있는 분, 영업하시는 분을 오늘 여기 한번 모셔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호객노노라는 요거를 지금 어떻게 보는가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하고 초빙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했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혹시 제가 지금 가다가 어플을 까시면 돼요. 이거는 어플을 하나 깔아놓으시면 될 거예요. 호객노노라고 깔으면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있는 장소, 지금 이 장소의 주변 아파트 시세가 바로 검색할 수 있어요.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시세를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혹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제가 이 아파트 하나 지금 매매하고 싶은데 얼마에 거래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시세 한번 딱 점검해 보면 그거 너무 센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유도리 있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할까요? 그걸 그 시세를 보고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요. 시세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호객노노 여기를 보시면 아마 제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여기 깔으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실현을 해봤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호객노노, 제가 이쪽 업체 홍보해 주는 게 아니고 제일 지금 보기 편해서 그런 거예요. 제일 보기 편한 것을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호객노노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저희가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오면 여기 설치를 누르시면 이제 화면이 떠요. 자, 이렇게 요런 화면이 이제 지금 여기 주변 시세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번 눌러봐요. 우리 집 시세가 나와요. 그럼 우리 집 얼마짜리도 딱 나와요. 그러면 혹시 친구 집 가서도 모른 척하고 핸드폰을 딱 눌러. 그러면 친구들 얼마네? 예? 너희 집 비싼다. 그게 참 그러긴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는 공인중개사 이제 되시는 분들이니까 거래가를 다 알아야 되니까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그 주변에 있는 시세가 얼마짜리인지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그 시세 같은 건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런 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현재 부동산 시세는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이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라고 해서 요거는 컴퓨터 홈페이지에다가 깔아 놓으셔야 돼요. 이거 핸드폰으로는 좀 하기 힘드시니까 핸드폰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PC 버전으로 해야 되니까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를 여기에 토지나 주택에 대한 우리 공시 가격 조회를 다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여기서 다 알려요. 이 알림이 안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 안에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에 개별 단독주택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지가 이거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의 정부 고시가를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아파트 공시가격, 또 단독주택,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내 땅의 번지수를 확인하시며 우리 땅의 개별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 공시가격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공시가격을 확인을 하고 이 공시가격을 가지고 실제 시세로 전환하는 연습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주로 개별 공시지가는 60%에서 70% 선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도시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요율이 낮아져요. 도시로 올라올수록 요율이 높아져요. 높아지는데 최고 70% 선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지금도. 그러면 혹시 이제 여기 김포에 혹시 땅이 있다. 그러면 김포에 땅이 있으면 그 땅을 가지신 분이 우리 땅에 번지수 조회를 해봐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얼마다. 그럼 내가 몇 평을 가지고 있으면 곱하기 해보면 금액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나누기 예를 들어 김포 같은 경우는 나누기 0.5나 나누기 0.6을 하면 지금 현재 시세들이 나와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 그런데 혹시라도 내 땅 주변이 무슨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2 정도 하면 시세가 그 정도, 이 정도 거래되겠구나. 그러면 얼마 정도의 이 땅의 시세구나 하고 그걸 찾아내는 연습을 중개사님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걸 찾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가 봤을 때 이 땅은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겠는데요. 바로 가격 책정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특히요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조회를 빨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 고시가가 얼마인데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대비를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네? 그러고 정부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을 확인해봐. 그럼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가를 그걸 느끼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아파트 시세는 20억인데 공시 가격은 10억이네? 그럼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반절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여기가? 그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면 요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공시가격보다 훨씬 높고 어떤 데는 공시가격하고 가깝고 어떤 데는 공시가격보다 낮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요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시세가 더 올라가겠구나. 그럼 여기는 분명히 시세가 올라갔고 여기는 시세가 떨어지는데 왜 떨어졌지?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진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진 이유만 해소되면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세 정보는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찾아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알려드렸어요. 대략적으로.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한 페이지 작업하는데 여기까지 걸렸어요. 첫 시간 하는 거. 그래서 첫 시간이 이제 정보 알려주는 것으로 해서 다 됐는데 혹시 쉬는 시간에 지금 그 법제처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는 건 꼭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지금 신청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시 가격 같은 것을 조회할 때 내 집에 대한 아파트 시세를 공시 가격이 얼마고 실제 지금 거래되는 시세가 얼마인지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점을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러면 공시 가격에 나누기 몇을 하면 지금 시세가 나오는지를 알아놓으면 그 지역은 공시 가격 나오면 나누기 몇 하면 거의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선에서 시세 정보가 내 계산이 딱 맞아요. 그런 거 역으로 산출하는 연습들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런 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시간은 이 정도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개정세법하고 관련된 거 있죠. 개정세법 실무 적용 사례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거기에 세 번째 자료본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해서 실제 세금 계산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실전 연습해 보면 핸드폰으로 계산 딱 해보면 내가 중개사 시험 볼 때 이렇게 세율 암기 잘했는데 내가 이 세율 암기 이제 필요가 없네. 이제부터는 세율 암기가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필요 없다니까요.
핸드폰만 있으면 돼, 이제는. 이제 완전 허무하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암기했지. 그러니까 이 공부가 다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 복잡했던 것을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입력만 해서 누르기만, 몇 번만 누르면 답이 나와요. 결과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첫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시세, 우리 아파트 시세라든지 내 땅의 시세라든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대략 몇 프로 정도로 환산돼 있는가, 계산돼 있는가. 혹시 잘 모르시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조회해가지고 집 시세하고 왜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개정세법 실무 적용 사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잠시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